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도서관과 생활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기존 응암정보도서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 도서관을 짓는 건데요. 13일 오전 공사 시작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 재건축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후 4년 만입니다. 새 응암정보도서관은 도서관과 주민 생활문화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 건물로 건립됩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4개 층에는 도서 관련 공간이, 4층엔 악기 연주, 댄스 등 주민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들어섭니다. 도서관 입구 1층과 옥상은 탁 트인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곳에서는 음악회, 전시 등의 문화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옥상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회뿐만 아니라 그 음악회도 할 수 있게끔 한 공간이고, 또 영화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게끔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었어요. 기존의 도서관들은 기존적으로 이제 책 읽는 것 그런 컨셉이었지만, 이거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공간이 부족한 응암동에 복합 도서관이 생기게 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무엇보다 기존 도서관은 1992년에 지어 지금은 없어진 응암 4동 주민센터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로 오래되고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많이 불편했죠. 왜냐면 좁고 아무래도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면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또 준공을 또 새로 하다 보면, 또 최신 시설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또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120억 원으로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응암정보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넘은 건물을 헐고 복합 건물로 탈바꿈하게 된 응암정보도서관. 도서관을 넘어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뿐 아니라 주민 모임이 가능한 복합 건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여름철 풍수에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복구 활동을 전담하는 기구인데요. 이번 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가동되며 수해 방지 대책 기간에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은평구는 또 침수 예보 경보제를 시행하고 침수 취약 가구 돌봄 서비스 동행 파트너도 운영합니다. 동행 파트너는 침수 경보 발령 시 반지하 거주자의 대피를 돕습니다. 양천구가 사망률이 높은 노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결핵 검진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43곳에 65세 이상 어르신 1,200여 명인데요. 무료 결핵 검진은 전담 검진팀이 연말까지 각 기관을 방문해 흉부 촬영과 가래 검사를 진행하고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천구는 최근 4년 동안 노인복지기관 어르신 3,63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노인 결핵 검진을 실시해 유소견자 334명을 발굴했다며 올해는 수검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은평 청열 수영장에서 일요 물놀이장이 열립니다. 은평 청열 수영장은 은평구 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로 지난해 6월 개관했는데요. 은평구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일요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9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으며 키 150cm 이하 이용자는 개인 구명 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7,5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는 4,000원으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소속 공무원을 해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A씨를 직권 면직했습니다. 직권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병가 결제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결근했고 노조를 설립한 뒤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공무원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 2, 3년 전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전고점 대비 평균 84%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종로구가 전고점의 90%, 중구가 89%에 근접했고 은평구 86%, 양천구 85% 등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는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51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노원과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양극화 현상이 서울에서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달 새 9천만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노원구의 이 대단지 구축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전용 45제곱미터가 3억 6천만 원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2달 전보다 8천만 원이 하락했고 최고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오른 가운데 노원과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30, 40대 영끌족의 거래가 많았던 곳인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급매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려고 나와 있는 매물은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금매 위주로 거래가 간단히 되는데 그중에서도 금매가 나오면 다른 것보다 가격이 낮은데 그거를 또 깎아서 최소 2천만 원 이렇게 깎아서 해야지 거래가 돼요. 사실 2020년 5월부터 막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반면 같은 강북이어도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은 강남 3구와 더불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 전문가들은 서울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똘똘한 지역 위주로 선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고 당분간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는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매물이 쌓여만 가는 적체 현상도 짙어진 상황에서 노도강 지역의 집값 약보합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지난 1일 운영을 시작한 더 경기패스의 가입자가 4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일 기준 K패스의 전국 가입자 수는 약 109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경기패스 가입자는 약 42만 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를 시행 중인데요. 경기도민들은 환급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 더 경기패스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내년 인천항을 통해 5만여 명의 관광객이 들어올 전망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인천항에서 운항할 월드크루즈 13척을 추가로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크루즈는 모두 인천항을 모항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크루즈 이용 관광객은 5만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13척을 포함해 내년 인천에 입항 예정인 크루즈는 모두 30척이며 올해는 인천에 16척이 입항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탈세는 22만 4,2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19만 7,952건이었던 탈세는 2022년 22만 9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증가했는데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2021년 492명에서 2022년 486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66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법인 사업자 등이 벌어들인 수입 내역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현금 거래를 통해 누락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 등은 자신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지인인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하거나 불법 환전하는 행위를 비롯해 제한된 업종에서 상품권을 취급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한 경우 등인데요. 이를 위해 시는 군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가맹점에는 경중에 따라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재정적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31일까지 부천 등 도내 12개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도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계획했는데요. 특히 오피스텔 등의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며 부당 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근무 강화에 돌입합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데요. 주요 부서별 자체 상황실을 포함해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조기에 가동하며 근무 인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등 과거 피해 사례를 기초로 취약시설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복지주택 3,000호를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규모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6월 15일까지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사업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가구의 건강과 여가,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노인 새 일자리 9개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인천시는 최근 총 27개의 응모 사업 중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민관협의체의 심사를 거쳐 최종 9개의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이번 공모는 지역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능력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선정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54명의 노인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는 해당 사업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참여는 사업별 지역 군구,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인천 지역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수도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천에서 수두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환자 수는 3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9명 대비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대별 감염자 수는 10세에서 14세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5세에서 9세 81명 등입니다. 0세에서 19세 감염자 수는 모두 290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82.2%에 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나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전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집단 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는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